2단원 갈게요. 2단원. 띠링띠링. 1단원은 여러분들 화학 파트였고요. 2단원은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와우. 쉬워요. 오늘 예상 진도는 48쪽, 50쪽, 58쪽, 60쪽, 62쪽. 많이 나가요.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알겠습니까? 48쪽 갈게요. 기권과 지구의 기온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지금 기온이 몇 도입니까? 대충 마이너스? 에이 그건 아니다. 1도래요. 마이너스 5도랑 마이너스 2도라 그랬나요? 2도? 네. 비슷하네요. 네. 그죠? 우리 예석 키하고 서정훈 키하고 비슷하죠? 아, 제가 조금 작죠. 아 조금 작죠? 아씨 아깝다 그지? 응. 조금 한 2m? 네, 제가 한 달만 빨리 태어났으면 똑같죠? 똑같아요? 한 달 뒤에 볼게요. 네. 알겠습니까? 어? 예? 아니면 네가 치킨 쏘기 현미 대신에. 왜요? 너 일요일에 진미가요 안 가면 되잖아. 일요일에 예서 진미가요 간대요. 얘들아 5시 일요일날 오후 5시에 진미가요 가면 예서가 한턱 쏜대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네, 일요일 5시요. 그때만 시간 딱 빼야겠다. 학생회 간다며 이 새끼야. 그때만 딱 이 구라쟁이 이거 씨. 아니에요. 아니 학생 간다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한다고요. 끝나고 오세요. 회의를 한다고. 숙제 검사 해줄게요. 기권의 층상 구조 갈게요. 쉬워요. 정말. 그냥 싹 다 외우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대답이 없네요. 자, 기권.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전체를 우리는 기권이라고 하는데요. 0km에서 1000km까지. 몇 킬로까지? 1000km까지. 개 높네요. 그죠? 예석 키가 999km 정도 되죠. 그죠? 네, 예석 키에서 1m 더 더하면 1000km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달래요. 나도 일요일날 5시에 진미거에 가려고요. 거기서 선생님 숙제 검사. 네. 좋은데요? 괜찮네요. 예서가 사주는 순대, 나는 저거 부추 많이, 고기국밥. 수육국밥이요? 그냥 수육을 먹을까? 너무 비싸요? 알았어 수육국밥. 부추 평상시 주는 거보다 한 5배?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나도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예서서 밥 사주기로 했다고. 그럼 할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하늘에 계신데. 삐삐 칠게요. 자,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면 부근이 많이 모여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왜 그럴까? 공기도 질량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중력이 작용하는 거지. 너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위로 못 날잖아. 날 수 있어요? 선준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곰새 떨어지죠. 그죠? 그게 중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바닥 쪽에 지표 부근에 많이 모여 있어요.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 보세요. 누가 제일 많아요? 질소. 시은아. 네? 질소 화학식이? NO? 시은이 때문에 다시 시험 봐야겠네요. N2죠, N2. N2가 얼마 있대요? 78%나 있대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예요, 시은아? 산소 분자식이? O2. O2가 21% 있대요. 세 번째로 많은 거 뭐예요? 아르곤 화학식이? 아르. 소리 나는 대로. 르.
르, AR? R, 얼? AR. R이 뭐야, R이. 자, AR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많은 게 뭐래요? 이산화탄소 0.03%. 에게! 라고 하겠지만 생각을 해봐. 지구 반지름이 6,400km야. 그죠? 근데 대기는 이거에 대해서 1000km가 더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대기의 부피는 전체 이 부피에 대해서 이 부피를 빼주면 되겠죠? 구 부피 어떻게 구해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부피잖아. 부피. 그죠? 그러니까 요 얼 값에다가 7,400을 넣고서 다시 얼 값에다 6,400을 넣은 거를 빼면은 대기 부피가 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 어마어마한 거에서 0.03%는 많은 양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 여긴 질소만 있고 여긴 산소만 있고 여긴 아로곤만 있고 여긴 이산화탄소만 있다 이건 아니야. 골고루 섞여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골고루 안 섞여져 있으면 우리는 걸어가다가 숨을 못 쉬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죠? 응. 오늘 가는데 야, 산소가 없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 공간에 이제 숙제 안 해온 애들은 이제 거기다 애들 넣는 거죠. 예서야? 개뻥을 쳤어. 아까 카톡으로는 숙제 다 했니? 예. 가서 확인했더니만 프린트는 집에 놓고 왔대. 다 풀었대. 알았어. 책이나 하나 줘봐. 깨끗해. 이래 이씨. 풀림 풀었어요. 네, 뒤에 시험 대비. 한 문제를 풀어도 풀긴 푼 거죠. 그쵸? 죽일까? 자, 기억합시다. 제일 많은 거 누구? 그 다음? 자, 질소 몇 %? 78. 산소는요? 21. 얘서 출생 연도가 21년도 생이죠. 22년도. 22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922년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은 애가 이산화탄소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기권의 층상 구조 갈게요. 별표 쳐놓을게요. 구분 기준. 대기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는데 구분하는 기준은요. 뭐에 따른? 높이에 따른 뭐에? 기온 분포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높이 올라가면서 기온의 변화가 생기더라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쭉 Y축 쭉 S축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여긴 기온, 여긴 높이. 이렇게 딱 해봤더니 자, 우리가 이제 뭐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면서 상명이는 계속 줄을 떨구세요. 높이를 재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온도를 재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넌 계속 줄을 떨구는 거야. 알겠죠? 계속 줄을 떨구고 너는 온도를 재면 돼요. 온도를 잴 때 이제 선준이가 얘기를 해줄 거야. 10m. 네가 이제 10m 딱 떨궜을 때, 그럼 너는 그때 온도를 이제 불러주면 돼. 오케이? 그럼 11m. 그럼 또 온도 채. 13m. 이렇게. 그러니까 1m 간격은 좀 너무 많이 불러야 되네. 한 5m 간격으로. 그럴 때마다 시은이는 적어. 알았죠? 적어. 계속. 그럼 얘선 뭐 할래? 배달이 안 돼요. 싸갖고 갈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힘든 애하고 바꿔주면 돼요. 알겠죠? 호연이하고 현미도 대기 타고 계시면 돼요. 셋이서. 오케이? 시은이 잘 적어야 돼. 네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 잘못 적으면 큰일 나. 아, 그러면 시은이 좀 의심스러우니까 현미도 같이 적어. 알았죠? 진짜 적어요? 네. 뭘 적어요? 그 미터에 해당되는 기온을 계속 잰다고. 그거 얘네들이 불러줄 거야. 네. 그럼 니 그 숫자만 적어주면 돼. 네. 알겠죠? 네. 적을 수 있어요? 네. 아, 좀 의심스러운데. 믿어도 돼요? 선생님이 어? 쌤은 뭐예요? 나는 감독. 감독. 네. 왜요? 불만 있어요? 아니 너무 믿음직스러워.
않습니다. 아, 미든지 쓰러죠. 또 예.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기온을 측정했더니 쭉 낮아지더래. 약간 일정해지다가 다시 올라가더래. 또 일정해지다가 다시 이렇게 낮아지더래.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높아지더래.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오케이? 됐어. 한번 믿어봤어, 시연이. 이렇게 낮아지더래. 다시 높아지더래. 다시 낮아지더래. 다시 높아지더래. 그럼 여기 이렇게 잘라. 여기도 이렇게 잘라. 여기도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를 수 있잖아. 낮아지는 층, 높아지는 층, 낮아지는 층, 높아지는 층.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그래서 4개의 층이 나온 거예요. 몇 개의 층이 나왔다고? 4개의 층. 맨 밑에를 우린 뭐라 그러느냐? 대류권이라고 해요. 무슨 권? 대류권. 기억해주세요. 무슨 권? 무슨 권? 무슨 권? 무슨 권?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권이다 라고 해갖고 대류권. 됐죠? 그 이유는 따라서 성, 층, 권. 무슨 권? 무슨 권? 무슨 권? 무슨 권? 그 다음에 중, 간, 권. 무슨 권? 맨 위에는 열권. 무슨 권? 다시 밑에서부터 뭐?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어딜 봐? 눈 감어. 맨 밑에 뭐예요? 눈 감어. 맨 밑에 뭐예요? 대류권. 그 위에는요? 성층권. 그 위에는 중간권. 그 위에는 열권. 위에서부터 밑에 싸울래? 성층권. 그 다음에 대류권. 다시 밑에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눈 감어! 눈 감으라고. 눈 감으라고. 자, 다시 맨 밑에 뭐라고? 대류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맨 위에서부터 열권. 누가 성층권이래? 열권, 중간권, 성층권, 대류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대류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여기 기온인데요. 낮아져요. 그렇죠? 성층권은 높아지고요. 중간권은 낮아지고요. 열권은 높아져요. 자, 여러분들 대류현상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대류현상은 뭐냐? 따뜻하면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요. 차가우면요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와요.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따라하세요. 따가차무. 따뜻하면 가벼워서 올라가고 차가우면 무거워서 내려가. 그런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한다고? 대류현상. 됐나요? 그럼 봐봐. 지금 대류권을 보면요 밑에가 지금 따뜻하죠? 온도가 높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따가. 그러면 온도가 낮았어. 차무. 그럼 무거우니까 내려오죠? 따뜻하니까 위로 올라가죠? 돌아 안 돌아? 대류현상이 일어난다고. 이해 갔어? 근데 성층권은 밑에가 뭐예요? 차무. 위에는? 따가.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정하잖아.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여기 있겠네.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일정하잖아.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대류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현상 안 일어난다고. 이해 갔어? 근데 중간권은 밑에가 따가죠? 그죠? 올라가네? 차무죠? 내려오네? 돌아 안 돌아? 중간권과 대류권은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열권과 성층권은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봤을 거 아니야. 예서 미안해. 자, 누가 믿어요? 지금 표정 좀 보세요. 아무도 안 믿는데. 엄청 많이 타봤어요. 너 제주도에서 올 때 배 타고 왔다며. 배 침몰해갖고 수영해갖고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그쵸? 네. 비행기, 너 비행기를 모르는 거 아니니? 하늘을 뜨는 거예요. 네. 열기구 말고. 알죠. 알아요? 네 진미가요 먹었던 그 열기구 말고. 예,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는 안전벨트 매죠. 착륙할 때도 안전벨트 매죠. 근데 맨 위에 올라가면 이제 안전벨트 풀어도 됩니다. 화장실 가시면 갔다 오셔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성층권에 올라가서 그래. 성층권에 올라가면 대류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니까 바람 불어 안 불어? 와우. 이해가요? 근데 여기서는 바람 불어 안 불어? 대류현상 일어나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 메고 있어? 안전벨트 메고 있어야지. 그래서 알겠죠? 다음에 비행기 타면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거든요. 예. 됐나요? 이해가요? 자,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중간권에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대류권은 지표면 부근이잖아. 그지?
지표면 부근엔 바다 있어 없어? 있어. 강물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걔네들이 햇빛을 받으면 증발돼서 뭐로 바뀌어? 세 글자. 수증기. 수증기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지거든요. 기온이 낮아지면 수증기가 기체였는데 뭐로 바뀔까? 액체로 바뀌겠네. 액체로 바뀌면 작은 물방울이 돼요. 걔네들이 모여있는 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구름이라 그래. 구름 생기면 뭐 내릴 가능성이 높아? 비 내려. 그러니까 얘는 대륙권의 현상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현상도 일어난다? 비, 눈. 그런 거를 땡땡 현상이라 그래. 기억, 시옷. 기상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륙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뭐? 기상현상도 생깁니다. 근데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있어 없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그럼 비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그럼 내가 여기서 살면 여기서 평생 비를 못 보는 거야. 맞죠? 평생 여기 구름이 있을까 없을까? 아 구름 여기 있겠지. 그지? 여긴 구름도 없어. 이해가요?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대륙권 먼저 볼게요. 책 보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요. 이유는요, 햇빛이 쫙 오면 지표면이 먼저 달궈지거든요. 달궈진 지표면에서 다시 빛을 내보내요. 열 에너지를 내보낸단 말이야. 그게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난로 가까이 있으면 열 많이 받죠. 난로에서 멀리 있으면 열 적게 받죠. 그게 난로가 내보내는 열 에너지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니까? 적게 도달하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표면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도달해서요? 많이 도달해. 적게 도달해. 잘 나와요.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이에요. 이유까지 잘 나옵니다. 대륙간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윤정이 아직도 못 찾았어. 환장해 아주 그냥. 기온 변화 표에 표에 여기 있잖아.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이렇게 나와있잖아. 별표 전환. 특징 갈게요. 선준 읽어주세요. 섹시하게. 대륙권의 특징이요. 대류가 잘 일어나. 섹시해요. 기상현상이 나타나. 예.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예.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 있어. 공기 대부분이 모여있는 거는 두 글자? 중력. 중력 받아서. 중력. 그게 왜 높은 산 등반할 때 사람들 뭐 호흡기 갖고 가? 산소? 그렇지. 산소 갖고는 이유가 그거라고.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적어지니까.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적어지니까 누르는 압력도 약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고산병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적어지니까 산소를 내가 적당량으로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위에는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없던 빈혈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자, 높이 지표면부터 약 11km까지예요 라고 나왔네요. 몇 킬로까지라고? 11km까지. 자, 이제 그리고 성층권 가기 전에 경계면이 있는데 경계면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 경계면이 있어요. 경계면. 그래서 경 빼고 계면. 누구 거? 밑에 거의 계면. 얘네 사이는 얘 거의 계면. 그럼 얘하고 얘 사이는 뭐라고 할까? 성층권 계면. 얘하고 얘 사이는 뭐라고 할까? 요거는 중간권 계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경계면 이름을 붙일 때 밑에 층의 이름에다가 계면을 붙이면 된다고. 네.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면입니다. 년이 아니고요. 자, 알겠습니까? 성층권 갈게요. 기온 변화 볼게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있지요. 이유는요, 오존층 별표 시험에 무조건 나와. 성층권 하면 무조건 기억해둬야 될 거. 무슨 층? 오존층. 오존층은요 20km에서 30km 부근에서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요. 오존은 화학식으로 O3라고 적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O3로 계속 있는 게 아니야. O2가 자외선을 받아서 뭘 받아서? 자외선을 받아서 O3가 되고요. 다시 O3가 자외선을 받아서 뭐가 돼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층을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요렇게 갈 때도 자외선을 흡수하고 요렇게 갈 때도 자외선을 흡수하죠. 네. 그쵸? 그러니까 자외선 자체가 오존층에서 다 흡수하니까 그 밑으로는 자외선이 내려와 안 내려와? 내리고.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존층은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이해 가셨어? 별표 쳐주세요. 오존층의 역할은요. 뭐를 차단해준다? 자외선 차단을 해준다고요. 근데 자외선을 차단할 때 뭐를 내보내냐면 열에너지를 내보내요. 무슨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열에너지. 열에너지를 내보내니까 얘네들이 온도가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성층권 특징은 뭐 기억하라고? 오존층. 오존층 무슨 역할 한다고? 자외선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를 이용돼요. 좀 전에 얘기했죠? 맞죠? 성층권 바람 불어 안 불어? 안 불어. 안정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대기가 안정해요. 미주건으세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았고 대기가 안정해요. 비행기 항로로 이용돼요. 높이 20km에서 30km 부근에서 오존층이 존재해요. 오존층 무슨 역할? 자외선 차단.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청춘권 이해 가셨어? 이제 이해했으니까 니네 뭐 하면 돼? 외우기. 싸그리 외우면 돼요. 다음 주에 내가 물어보겠지. 답변부터 이제 서서 이제 수업 듣는 거지 뭐. 우후. 와. 이제 잘할 수 있죠? 정한 물어볼 거잖아. 아! 어떻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성층권과 중간권 경계면을 이루면 뭐라 한다고? 성층권 계면. 발음 정확하게 세요. 연 아니에요. 면이에요. 자, 중간권 갈게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죠? 네. 그럼 대류 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그치요? 그럼 봐봐. 아까 성층권에서 열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어? 나온다고. 오존층이 열 나온다 했잖아. 그 열이 위로 전달을 해주는데 멀어질수록 적게 도달하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얘하고 이유가 똑같은 거지. 이해 가셨어? 자, 이렇게 낮아졌어. 그럼 대류 현상이 일어나. 요까지 됐죠? 근데 얘는 뭐가 없다 그랬어? 아니. 수증기. 그러니까 기상현상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여러분들 별똥별 본 적 있어요? 그 사라지는 게 바로 중간권 높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50km에서 80km 부근에서. 알겠습니까? 네. 유성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해주죠. 유성. 됐나요? 네. 그리고 기온이 가장 낮은 층이 여기죠. 제일 낮은 층이 여기죠. 기온이 가장 낮은 쪽은 어디예요? 중간권과 누구의 경계? 열권의 경계면. 그거 뭐라 그랬다 그랬어? 중간권 계면. 됐나요? 거기서 기온이 가장 낮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권. 뭐라고? 열권.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있죠? 그럼 대류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대기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불안정한 거는 중간권과 대류권이고 안정한 건 성층권과 열권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이유는요? 바깥에서 뭐가 막지 않고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바이로 다이렉트로 받죠. 그리고 아까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적어진다 그랬어. 적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공기량이 적어. 공기량이 적은데 열을 받으면 금방 쉽게 온도가 높아지겠죠. 쉽게 생각해서 라면 하나 끓일 때하고 10개 끓일 때하고 물량이 다르잖아. 그럼 똑같이 가열을 해도 누가 빨리 끓을까? 하나 끓일 때. 그러니까 양이 적으면 빨리 끓어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양이 많으면 천천히 올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런 개념으로 얘는 공기량이 어때요? 적어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받으면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쑥 높아지는 거야.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더 작아지니까 더 높아지겠지. 이해 갔어? 그래서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대요. 어떻다고? 햇빛을 받을 때는 온도가 싹 올라가는데 햇빛을 안 받으면 이제 온도가 싹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낮에는 뒤져. 더워서. 밤에는 뒤져. 추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크다.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해요. 오로라 봤어요? 나도 TV에서 봤어요. 현미 집에 TV가 없죠. 안타깝네. 나중에 TV 사게 되면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하고 인공위성이 도는 궤도로도 이용된대요. 됐나요? 그 표 자체를 암기하시면 돼요. 싹 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요. 알겠습니까? 네. 외우면 되지 뭐. 됐나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열 주는 게 없죠. 맞죠? 얘도 얘 열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거지. 그럼 결국은 그냥 쭉 낮아졌다가 쭉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으면요 그냥 두 개의 층으로는 될 거다라는 거야. 일요일날 예비고일 통합과학 수업이 언제 있나요? 지금은 2시인데 네. 그게 목요일 8시랑 일요일 10시 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3월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네. 목요일 8시랑 일요일 10시 반이요? 네네. 기준은 없고 그냥 그렇게 분발하는 거예요? 그렇대요. 평일반 갈 수 있는 애, 주말 갈 수 있는 애? 네. 제가 할게요. 이것도 가끔씩 나와요. 오존층이 없다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럼 몇 개의 층으로 나눠진다? 그냥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질 거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됐나요? 네. 됐나요? 네. 그 옆에 개념 쏙쏙 보이죠? 네. 그 빈칸 넣기도 있죠? 그죠? 네. 자, 현민이부터 빈칸을 넣어서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거. 1번이 이건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오케이. 민정이. 이거. 그쵸. 지금 뭐 눈이 바빠요, 지금. 읽어봐, 빨리. 건의 구분 기준 높이에 따른 기온. 그렇지. 그 밑에, 상미. 대류권, 대류가 활발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오케이. 시은이. 신이 어디 갔니? 중간권. 대륙권 다음인데, 아씨. 성층권. 읽으세요. 대기가 안전하고 오존층이 존재하는. 그렇죠. 선준이. 중간권. 그렇죠. 대기가 잘 일어나고 위성이 관측되는 시간. 오케이. 자, 호윤이. 열권. 네.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오케이. 자, 우리 예서. 아 잠시만요. 예서. 오존층 오. 높이 약 20, 30km 구간이 존재하며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 오케이. 자, 49쪽에 1번 볼게요. 자, 다음은 기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죠? 알맞는 말을 넣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현민이. 대기는 지표에서 높이 약 1000km까지 분포. 그렇죠. 민정이.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흔히 보일다. 네. 상미. 저요? 네.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네. 시은이. 지구의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 차지한다. 질소 몇 퍼센트? 7. 눈 돌아가네? 18? 78%. 산소는요? 산소 21. 네, 21.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넘겨. 50페이지. 어렵진 않죠?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50페이지 보시면요. 지구의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가서 화면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얘네 둘은 10시로 3월 5일 날 10시 반에 새로 오는 친구들이요? 그래서 그날 앞에부터 복습을 조금 하면서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나? 3월 5일부터 그냥 처음부터 나가면 되죠. 빅뱅부터. 근데
우리 애들이 가는데 걔네가 빅뱅을 했잖아. 네. 복습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책이 다르잖아요. 일단 얘네는 완자를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 애들은 완자를 다 했어. 아, 책이 끝났어요? 거의 3분의 2가. 그러면 선생님 학습 조금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완자를 한 번 더 풀라고 프린트를 해주죠. 뭐. 그러셔도 될 것 네, 같아요. 프린트를 해주면 되겠네요. 네. 평형이 뭡니까? 평형. 자, 시소가 있어요. 그죠? 예서가 이렇게 있어요. 대가리가 너무 큰. 아, 미안. 아, 또 내가 생각 없이 그랬네. 야, 비율이. 네. 앞머리. 더 길었어요, 앞머리. 예. 됐죠? 예. 그래서 여기 탔어요. 여기 민정이 탔고요. 현민이 탔고요. 선주이도 타고, 호인도 타고, 상명이도 타고, 시영이도 타고. 그 평평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평형. 얘하고 어떻다 이거야? 똑같다. 아, 같다. 이거 평형. 저 머리가 10번을 뚫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999km라고. 가요? 아니, 이것만. 이것만. 자, 지구의 복사평형 갈게요.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전달 방법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총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 3가지. 하나는 뭐요? 전도. 두 번째는 대류. 세 번째가 복사. 어떤 애도 영향을 받지 않고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애 복사. 그죠? 큰 태양이 에너지를 보내줄 때 지구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쵸? 전도는 고체 상태에서 전달되죠. 얘는 기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달되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형태밖에 볼 수밖에 없어? 복사 형태밖에 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왔어. 그럼 받았잖아. 그럼 다시 그만큼 뭐 해야 돼? 내보내야 돼요. 이걸 우린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100을 받았으면 얼마를 내보내야 돼? 100을 내보내야 돼. 100을 받았는데 99를 내보내면 1씩 남아 안 남아? 그럼 지구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까? 점점점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45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지구가요. 1도씩만 증가하더라도 45억 도가 되겠네요. 0도씩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그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100을 받았는데 101을 내보내.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말이 일단 안 되지. 아, 100을 받았는데 어떻게 101을 내보내? 안 그래? 네가 20kg를 먹었어. 그럼 살이 얼마 쪄야 돼? 20kg가 쪄야겠죠. 맞잖아. 아니야? 아, 20kg 먹으면 25kg 쪄요? 20kg 먹고 똥도 안 싸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으면 20kg 찌겠지. 맞잖아. 왜 의심하는 거야? 아, 못 먹을까봐? 너 민정이 지금 무시해? 민정 그 정도 먹을 수 있어. 진미가요. 제가 25kg, 20kg만 사주면 되잖아. 복사 평형 이해 가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책 볼게요. 복사 에너지. 물체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물체가 흡수한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뭐라고 하재요? 평형이라고 하재요. 네모 쳐놓으세요. 그리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복사 평형 네모 쳐놓고 옆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물체가 흡수한 양과 방출하는 양이 어때야 된다? 같을 때 시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형. 그죠? 그럼 지금 여기 6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명 다 평균적으로 50kg라 하더라도 300kg. 네. 아, 좀 줄였어요. 네. 자, 지구 복사 평형.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같으면 결과가 무슨 현상이 생길까?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결과 밑줄 그어놓을게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한 이유가 무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복사 평형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됐나요? 네. 오케이. 그 그림을 이제 이해합시다. 뭘 이해하자고? 그림을 이해해야 돼. 그림 이해하기 전에 쌤 한번 볼게. 여기가 지표면이야. 어디라고? 지표면.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쫙 올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보내준 거를 100이라고 하자고. 얼마라고 하자고?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이 오는데 지표면은 한 50% 정도만 흡수를 해요. 얼마만 흡수한다고? 50%. 여기서 일부 20%는 누가 흡수하냐면 대기가 흡수해요. 대기가 20% 정도 흡수해요. 됐나요? 그럼 봐봐. 100을 보냈는데 50밖에 흡수를 안 했잖아. 얼마 남았어? 30은 반사돼서 나가는 거야. 반사돼서. 얼마가? 30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는 거야. 이해 가셨어? 됐지? 그러면 100 중에서 70밖에 못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은 뭐 됐으니까? 반사됐으니까. 어쨌든 요 100과 얘네 3개 다 합친 것이 100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아니 이제는 받기만 했잖아. 그지? 얼마 총 받았어? 70 받은 게 대기에서 다시 나가고 지표면에서 다시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 나가는 양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고? 70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들어온 양이 20에 50 둘이 얼마? 70. 나가는 양 얼마? 70. 뭐 이뤘다? 복사 평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림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되게 어렵죠? 네. 장난 아니죠? 네. 어디가 어려운데? 선생님 어디가 어려워요? 예서가 어렵죠. 네. 자, 그럼 온실효과는 뭐냐? 온실효과.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린 뭐라 그럴 거냐? 온실기체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기체다? 온실기체. 온실기체는 누가 있느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가스, 프로펜게, 프로판? 아닌데? 프로페인? 아닌데? 뭐예요? 냉장고 냉매로 쓰이는 건데. 냉장고 냉매요? 들려간다. 아, 프레온가스. 오. 요즘에는 이제 그걸로 안 써요. 냉장고 냉매로 이걸 안 써요. CFC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온실 기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프레온가스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가 뭐냐면 다른 색. 잘 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보통 줄 때는 어떤 형태로 주냐면요. 가시광선 형태로 줘요. 무슨 형태로 준다고?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빛의 영역들. 그걸 가시광선이라 그래. 가능하다? 볼시. 보는 게 가능한 빛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가시광선 형태로 주는데 이러한 온실기체는 가시광선을 안 먹어. 거들떠도 안 봐. 얘네 편식하는 애들이야. 됐나요? 그런데 지구가 흡수를 하고 다시 내보낼 때 있죠. 내보낼 때는 어떤 형태로 내보내냐면 적외선 형태로 보내요. 무슨 형태로 보낸다고? 적외선. 가시광선에 빠지는 저 파란 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중에서 우리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해요. 무슨 색? 붉은색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온실기체가 적외선을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됐나요? 민정이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없어요? 다 좋아. 뭐 싫어요? 가지? 조용히 얘기하세요. 가지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가지 싫어요? 파프리카 싫어하고. 파프리카하고 피망하고 차이점이 색깔 차이. 예, 아무튼 그 정도? 아주 비린내 나는 거 싫어요. 아, 상명이요? 왜요? 비린내 나는 거. 선주 싫어하는 거 뭐 있어요?
버섯. 버섯이 많이 먹었어. 또 가지. 식감이 싫은 거죠. 호연이요? 호두. 호두. 알레르기 있어요? 아, 견과류 알레르기? 근데 아몬드 있잖아요. 아몬드는 또 괜찮아요? 선택적 알레르기인데? 야, 좀 독특하네요. 그럼 호두 먹으면 막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근데 아몬드는 괜찮아요? 그럼 아몬드가 호두하고 같이 있다가 아몬드를 먹으면요? 그 옆에 먹은 거. 냄새 때문에 안 먹잖아요. 아, 그래. 시은요? 저요? 예서. 예서. 아, 예. 진짜 너무 먹지 마세요. 탈납니다. 예? 한 입에 안 들어가요. 머리가 너무 커서? 아이씨, 또 그거 팩트를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씨. 예서 못 들었죠? 못 들었는데. 예, 자, 다시 온실기체는 누군 싫어해? 가시광선은 싫어하는데 태양복사 에너지가 보내주는 가시광선은 싫어하니까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고스란히 대기와 지표면이 흡수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태양에 비해서 겉의 온도가 낮아. 온도가 높을수록 더 에너지가 높은 애를 내보내거든요. 얘는 이제 표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어떤 형태로밖에 못 내보내? 적외선 형태밖에 못 내보내는데 얘네들이 또 기가 막히게 적외선을 좋아하더라 이거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이 대기들에 있는 이러한 온실기체들이 얘네들이 적외선을 이렇게 내보낸 걸 지네가 다시 먹어. 먹고 먹으니까 뭐해? 많이 먹었어. 과식했어. 그럼 뭐해? 토해. 그럼 얘네들 다시 먹었으니까 다시 뭐 할까? 내보내겠지? 내보낼 때 뭘로 내보내? 적외선으로 내보내겠지? 그럼 또 먹어. 하고 이렇게 내보내겠지? 이런 과정을 하다가 결국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 나가는 건 70이 똑같아. 그러니까 복사평형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없으면 낮에 들어왔다가 낮에 나가잖아. 밤에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진 몰라도 낮에는 온도가 높아지고 밤에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 싹 낮아질 거다 이거지. 다 내보냈으니까. 근데 온실기체가 있으면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 빛이 복사 에너지가 다이렉트로 그냥 싹 나가는 게 아니라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가는 거지. 그럼 아무래도 좀 얘네들 자체가 머물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죠. 결국 다 내보낸 건 맞는데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덜 나겠죠. 전체적인 평균 기온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냥 복사평형이 이루어졌을 때도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하지만 걔는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됐을 거고 온실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더 높은 상태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니까 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실효과 자체는 우리 생명체들이 살기에 좋아 안 좋아?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건데 상명이 때문에 니 때문이야.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어요. 신이 쟤 때문에. 저요? 너 때문에. 선준이 너 때문에. 네가 가지 안 먹어갖고. 네가 파프리카 안 먹어서. 가지도 안 먹는데. 어? 가지도 안 네가 호두 옆에 있는 아몬드가 냄새 난다고 안 먹어서. 왜나? 뭐가 많아졌어요? 인간들 활동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거야. 왜 인간들 활동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을까요? 춥잖아. 그럼 토끼가 춥다고 나무 땔감 갖고 왔고 불 붙여갖고 아유 따뜻하다 이래요? 시은이가 왜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자 어쨌든 그러지 않잖아. 맞죠? 코끼리가 덥다고 야 에어컨 좀 틀어봐. 에어컨 틀어요? 아니죠. 에어컨을 틀거나 난방을 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때 다 우리는 화석 연료를 태워요. 화석 연료 안에 누가 들어갔냐면 탄소가 들어가 있어. 그럼 태웠으니까 연소됐으니까 탄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한 거지. 뭐 나오겠어?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온실 효과 자체는 나쁘지는 않는 거지만 시은이하고 상명이 때문에 얘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죠.
그냥 상명이라 해. 오늘부터 해. 다시 태어나. 내 맘이야. 이해 가셨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결과 뭐라고 하느냐?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해 가요? 온실효과가 나쁘다? 아니야. 온실기차 나쁘다? 아니야. 하지만 인간들의 활동 때문에 이산화탄소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온실효과가 너무 활발해지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전체적으로 뭐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온난화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옛날에 동해 쪽에서 명태가 엄청나게 잘 잡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없어. 바다의 수온이 어떻게 돼서? 높아져서. 명태는 어떤 물에 잘 살아? 찬물에 잘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바다의 수온이 높아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명태가 이제 없어졌다 이거지. 명태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요? 지구온난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온실효과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읽어보자 민정아. 온실효과? 큰 목소리로.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그렇죠. 선준이 이어서 읽어주세요. 지구의 복사편. 아니 온실기체. 싸울래? 온실효과 읽었잖아 지금. 온실기체 밑에. 아, 지구 대기를 이루는 지층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후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대표적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메테인이 또 저 소가 트림할 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방구 낄 때도 나오고요. 소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소띠세요? 아니요. 그냥 생각해봐. 소 앞에서 아우 너 되게 맛있는데. 그러면 애가 참 그냥 걔가 얼마나 그렇겠니? 안 그래요? 근데 여기 소 없잖아요. 네? 뭐 어쨌든 소 안 듣게 해주세요. 자, 지구와 달,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지만 지구가 달보다 평균 기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그게 바로 온실효과 때문이에요.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으니까 온실효과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니까 달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한 180도, 190도 뭐 이렇게 차이 나요. 200도 가까이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낮에 200도면 밤은 0도가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지. 차이가. 자, 그렇고 밑에 그림 볼게요. 대기가 없는 달의 복사평형과 대기가 있는 지구의 복사평형. 둘 다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건 똑같죠? 그쵸? 근데 평균 기온을 보면 지구는 15도 정도 되고 달은 마이너스 18도 정도밖에 안 되죠. 결국 이거 이유는 뭐다? 온실효과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보시면요.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고 물체의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에 따른 온도 변화도 쭉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고 3번 볼게요. 3번.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등. 지구는 위도별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지구 전체에 대해서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지지만 한 위도의 값에 대해서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 이거지. 됐나요? 그래서 거기 저위도 고위도로 봤을 때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버리고요. 받는 양이 더 많아서.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같은 지점은 위도가 38도 지점이에요. 몇 도 지점? 그러니까 저기 빨간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위도 38도 정도 돼요. 언저리 돼요. 그 지점은 복사평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그거보다 낮으면 받는 양이 더 많은 거고 그거보다 높으면 보내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저위도는 계속 에너지가 남겠죠. 고위도는 계속 에너지가 어떨까요?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저위도는 계속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계속 추워지나? 아니죠.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뭐 할까요? 고위도로 전달을 해줘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저위도는 남는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고.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고. 누가?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그건 나중에 배워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도 마찬가지 이런 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해양의 순환에 의해서 저희도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을 해줘요. 우리 여름에 늦여름쯤 되면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지. 밑에 싹 올라가고 막 돌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태풍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남는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게 아니면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까? 달라지겠죠. 얘는 계속 높아지고 얘는 계속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겠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연결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구온난화를 대책은 뭐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자, 나무를 심자, 숲을 보존하자, 쓰레기 줄이고 자원 재활용하자, 에너지 절약하자, 친환경 에너지 개발하자. 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최근 지구온난화의 원인 먼저 갈게요. 시은이 읽어주세요. 네, 시은이 산업활동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그렇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져. 그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1850년 이후부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죠. 근데 그걸 보고 평균 기온을 측정을 했더니만 거의 이산화탄소 증가하는 거하고 평균 기온하고 어때요? 비슷한 양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시인 때문이다. 나빴네. 그럼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빙하 면적이 감소한대. 왜? 녹으니까. 그죠? 그 만년설이 뭐야? 만년설. 높은 산 같은 기온이 낮잖아. 그럼 걔네들은 계속 눈이 쌓여 있겠죠. 그건 이제 뭐 만년설이라고 하는데 걔네들 이제 평균 기온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녹아버리겠죠. 두 번째,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 면적이 감소한대요. 그럼 해수면이 왜 상승할까? 기온이 높아졌는데. 가 아니라 열팽창. 수온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물이 열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 가셨어? 네. 니네 생각해봐. 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요, 물에 수면이 있겠죠. 그치? 그럼 그 얼음이 다 녹으면 수면이 높아져요? 네. 컵이 있어. 컵이 있고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 그 얼음을 이렇게 담아놨어. 됐지? 이렇게 담아놨을 거 아니야. 얼음 뜨잖아요. 이렇게. 그 얼음 다 녹으면 요 수면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간다 손. 올라간다 1번. 내려간다 2번. 그대로다 3번. 1번. 1번 3명. 4명. 2번. 3번. 2명.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제가 딸기 라떼 먹고 있는데 딸기 라떼에 있는 얼음이 녹았을 땐 딸기 라떼가 좀 많아 보이는 건 왜 그런가요? 네 생각이에요. 아 진짜 그랬어요? 네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유가 뭐냐면요. 얼음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얼음이 어떻게 떠 있냐면 수면이 이렇게 이랬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그럼 얼음이 요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요만큼은 차지하지 않죠. 얼음이 물로 바뀌면 부피 줄어드는 건 알죠? 딱 줄어드는 양이 요만큼이 줄어들어요. 요 나온 만큼이. 그러니까 결국 요 얼음이 물로 바뀌면 이만큼만 물로 바뀐다고. 탕에 물이 이만큼 있어. 거기 민정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민정이 부피만큼 얘 수위가 올라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얼음을 넣어버리면 수면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왜 올라가겠어? 얼음이 물속에서 차지하는 부피만큼 물이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 차지하는 만큼이 요만큼이라고, 요만큼. 근데 이 얼음이 녹아버리면 요 부분이 사라진다고. 그러면 원래 차지하는 만큼이 그대로 물로 바뀌었으니까 이 수면 변화가 없다 이거야. 근데 저 위에 건 녹은 거 아니에요? 녹아버렸는데 물이 얼음으로 될 때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갖고 그 부분만큼만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걔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 변화가 없어요. 실제 녹여보세요. 제가 먹었던 딸기 라떼 올라갔어요? 진짜 올라갔어요.
100%. 네, 침이요, 침. 침을 뱉으면서 먹는 거.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졌어요는 정확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빙하가 물속에 있는 빙하가 녹은 거는 해수면 변화는 안 시키지만 육지 속에 있는 빙하가 녹아갖고 물로 들어가면 해수면의 양이 많아지기는 하니까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열팽창으로 봐야 됩니다. 뭐로 봐야 된다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라는 이유는요, 액체의 열팽창,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8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뭐 바이메탈, 뭐 온도계 이런 거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폭염, 홍수, 가뭄 등 기상 이변 현상들이 생겨나고요.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요. 생태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다, 안 좋다? 결론적으로 안 좋다. 좋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질문? 없어요. 거기 52쪽 복사평형 실험 나왔죠? 네. 그죠? 네.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디지털 온도계를 꽂은 뚜껑을 덮는다. 적외선 등에서 3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컵을 넣는다. 적외선 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컵 속의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을 한다.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이 지나고 상황이죠. 14분, 16분, 18분, 20분, 22분, 24분, 26분. 20분 이후부터 더 이상 온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결국 받은 양과 내보내는 양이 어때서? 같아서. 그 전에 온도가 높아졌던 거는 받는 양이 내보낸 양보다 어때서? 많아서 온도가 높아진 거고, 그 이후부터는 받는 양과 내보낸 양이 어때서? 같아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복사평이 이해가죠?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요? 네. 네. 됐나요? 네. 오케이. 쉬는 시간.